자, 정말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시장이 계속 연속으로 몇 달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여러분을 구해줄 구조대 세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자, 소개해드리죠.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이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시장을 보면 좀 웃을 수 있었나요, 황성수 매니저님? 예, 뭐 이번 주는 뭐 시장에 뭐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네,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의 그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좀 시장의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시장은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뭐 지난 6월 대비 상당히 좀 내성을 좀 많이 좀 갖췄다고 보여지고요. 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보면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좀 더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된 우려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국제 유가나 뭐 곡물가나 그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상방에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신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서 내년에는 좀 금리를 좀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뭐 이번 뭐 3분기, 4분기 어느 정도 시장에 하방을 좀 지지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그런 점 감안한다면은 지금 현 지수 정도면은 여러 가지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떨어지진 않는다. 뭐 떨어지더라도 뭐 제한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제한적인 건 어느 정도 제한적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잔파동 정도. 그러니까 잔파동? 예,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러니까 이제 오른 데 대한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바닥을 다지는 흐름 나타나겠지만 뭐 그렇게 추세가 좀 더 무너지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습니까? 코스피 1600, 환율 1600. 제가 볼 때는 웃어요. 그 질문인가 해서요. 네. 아니,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 왜냐면 환율 네네. 1600원 가는 거에 있어서도 진짜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1500원, 1600원? 이런 우려가 지금 환율 1330원이니까 너무 급속도로 오르고 있고 코스피가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 뭐 계속 나오면서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으니까. 황성수 매니저님, 어떤 게 좀 더 볼때 가능성이 제가 높습니까? 코스피가 1600까지 가는 거는 뭐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2000년 3월, 4월 증시를 보면은 그때도 완전 패닉 상태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갔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상황은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을까. 희박하다? 예, 생각됩니다. 환율 1600은요? 1600은 뭐 일단 그것도 뭐 미국이 희박하잖아요. 네. 일단 뭐 금리를 올리는 그 폭에 따라서 좀 뭐 일시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잠시 뭐 계속 이어지지 않고 뭐 약간 좀 그것도 가능성이 크진 않은데 예, 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오늘 네. 사실 시장은 올랐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 5%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로는 0.4% 올라서 내 종목은 안 올랐다라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네네. 오늘을 봤을 때 송유 매니저님은 좀 웃는 시장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사실 그 두 가지가 지수 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만 빼놓고 본다고 하면 하락장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좀 전개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무엇보다도 원자재 가격 좀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환율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점 인식이 받아들여지면서 좀 이제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어야 좀 이제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인 섹터를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종목 바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일단은 저는 뭐 한 3주째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은 예. 아무래도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과대나 폭주 위주로 보시는 게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시장인 네네. 것 같다. 환율 지금 혹시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여기에서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1329원까지 봤거든요. 그거 확인이 되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철수 매니저는 오늘 또 소매 판매 나옵니다. 네. 요거 이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뭐 두 가지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안 좋을 걸로 CPI가 너무 높게 나왔고 어차피 그렇죠. 소매 판매가 좋을 리가 없다라고 애초에 눈높이가 낮은 분석이 있고 그래도 소매 판매까지 무너진다면 진짜 본격적으로 침체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CPI 지표 발표 보면서 지난주에도 설명 한번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정된 수준에서 마무리가 돼야 지수에 좀 충격은 덜할 거다. 더 높게 나와도 안 되고 더 작게 나와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CP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오히려 발표 이후에 큰 흐름은 안 나왔었거든요. 저도 오늘 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지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요, 사실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오르지 않는 한은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전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 당일날보다는 그 전에 좀 CPI 지표도 그 전에 좀 선반영돼서 흔들었지. 예. 오히려 당일이나 전날이나 뭐 이런 때 별로 안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저는 차라리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매크로 중에 힘든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인데 이럴 때 오히려 강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매크로는 어차피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가격 결정력이 있어서 마진을 더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회사들을 좀 공략을 한다라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에 별로 충격을 안 받는 섹터들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소수의 섹터들이나 종목들, 매크로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종목군들을 찾는데 오히려 집중하는 게 매크로에 너무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더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다음 주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네, 경계감을 뭐 크게, 가지지만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네. 세 분도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과 섹터들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분이 말씀하셨던 섹터들 요게 어떻게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바이오, 한 분은 화장품, 한 분은 엔터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그 종목들 어떻게 갔는지 보겠습니다. 자, 엔터가 제일 좋네요. 6.6% 수익률을 기록했고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플러스 2%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가겠습니다. 네. 엔터, JYP 엔터테인먼트 종가 기준으로도 4% 플러스고 네.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도 플러스 6%. 요거 괜찮습니다. 네, 사실 뭐 엔터주가 사실 이번 주에 좀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약간 연관된 섹터로 볼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당연히 인건비를 많이 쓰는 엔터 특성상 사실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앨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앨범이 안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통계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매크로 상당히 강한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 실적도 늘고 있는 섹터고 이런 대외 매크로 변수에도 굉장히 강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고점 부근에서 어떤 차익 매물만 좀 조심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계속 엔터 쪽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JYP 특히나 오늘 이제 있지가 오늘 이제 앨범 발매를 했습니다. 컴백을 했는데 선주분이 굉장히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역시나 있지의 이제 본격적인 활동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59,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9,000원까지 아직 남아 있거든요. 한번 예. 추세 좀 보시면서 추가 상승에도 한번 베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 네.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 요거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AB의 바이오입니다. 종목이. 예. 근데 이게 최고가 기준으로 아까 2%로 나갔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5.18%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예, 뭐 지난주에 뭐 이번 주에는 그 제약 바이오가 그래도 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업종 섹터 전반적으로는 뭐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한 주 외국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그래도 뭐 시장 대비 뭐 선방하는 흐름이었고요. 자, 근데 뭐 장중에 좀 윗꼬리가 좀 자주 달리면서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 면역 항암제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 업체고요. 그래서 뭐 지난 그 1월에 상당히 좀 대규모 기술 이전을 했었고,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이중항체 시장은 지난 2017년에 1억 8천만 달러였는데 이제 2030년에는 90억 달러로 연평균 34% 성장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특히 ABL 바이오는 그 면역 항암 분야의 뭐 세 가지 플랫폼에서 다양한 이중 항체를 개발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이
산업의 이점이 부각되고 앞으로 뭐 향후 추가적인 기술 수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최근에 계속 이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네, 이평선들이 또 수렴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기대감을 감안할 때 목표 주가 한 27,400원 전후에 매물만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많은 그 플랫폼 뭐 기업들인데 뭐 레고캠 바이오, 뭐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반복적인 기술 수출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니까 네, 그 점 참조하시고 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송유 매니저의 VTGMP 화장품을 고르셨는데 요거는 그냥 횡보라고 봐야 되겠죠.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예, 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자극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대로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라미네이팅부터 해가지고 뭐 필름 쪽도 하고 있고 바이오, 엔터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보자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한 2배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지금 이제 자회사 이제 화장품 브랜드 시카라인이 굉장히 지금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더해질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자회사 엔터 회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실적뿐만이 아니라 앨범 판매량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좋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얘는 일단은 무엇보다도요. 지금 일봉상도 그렇지만은 주봉상으로도 저점 구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실적 대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정말 내가 1, 2주 스윙 관점이 아니라 나는 3개월 정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종목도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2%, 5%, 6% 양호한 수익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음 주, 새로운 다음 주가 시작이 되는데, 세 분은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황성수 매니저님은 PCB 기판, 그리고 송유 매니저님은 풍력. 엔터를 또 해요? 원래 가는 거 계속 사는 겁니다. 네, 뭐,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 했다가 이제는 엔터 쪽으로 좀 넘어왔습니까? 사실 이 JIP가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아직 목표가도 도달 안 했고 나머지 엔터 종목들도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사실 시세가 좋아서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예, 제작진 측에서 합리적 의구심을 제시하는데 이거 PPT 만들기가 좀 귀찮아서 새로운 거 계속하는 거 제 아니냐?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상당히 공을 들이는 편이에요. 내용 다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싹 다른 PPT입니다. 지난주랑 항상 절대 달랐습니다. 항상 달랐습니다. 항상 달랐습니다. 지난주랑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유 매니저님의 풍력, 날이 더우니까 바람개비 돌아가는 풍력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 매니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는 풍력 많이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갈 것 같은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아마 제가 최근 3개월 동안 에너지는 안 가져온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오늘 섹터는 풍력에너지입니다. 풍력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 다음으로 굉장히 효율이 좋은 에너지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풍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장만 보시도록 할 텐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미국에 지금 풍력 매체 윈드파워에서 지금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이제 풍력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로 거론되었던 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에너지가 좀 이제 눈에 띄게 발생을 했냐? 2021년부터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 이제 태양광 옆에 지금 이제 윈드 풍력 에너지가 보이는데, 2021년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해서 2022년, 2023년까지 지금 이제 큰 폭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제 풍력 에너지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 보시면은 가장 지금 전망이 좋은 거는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대표적으로 보면 OCI가 특히 이제 저번 달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이번 달 초까지 약 한 30% 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자,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태양광 절반 정도 되지만 지금 앞전에 있었던 수치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수치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하고 미국 중심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풍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 쪽 이제 에너지 의존도를 끊기 위해서 유럽 연합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태양광 다음이라는 겁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러시아 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약간 단발성 상승 외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눌렸을 때가 매수 최적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은, 자, 세계 해상 풍력 성장 전망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사실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해상의 유전이라고도 불릴 만큼 굉장히 효율성이 크고 시장성도 굉장히 발달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22년, 23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해상 풍력 전망이 지금 이제 10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8년 뒤에는 약 한 31.9기가와트로 전망되고 있는데, 자, 이 수치가 지금 이제 금액적으로 환산이 되면은 약 한 870조 원 가까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요 정도의 지금 이제 기대치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는 2030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무엇보다도 지금 유럽에서 계속해서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제한적이고 법의 규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약간 이제 제한적인 상황인데, 우리나라 중심의 기업을 보실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기업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실적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호실적 예상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를 꾸린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손색 없는 섹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뭐 아리백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대선 토론 때도 굉장히 뜨거웠던 단어인데, 아리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는 하나의 글로벌 캠페인인데, 글로벌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이 캠페인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지금 이제 아리100을 조기 달성하려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풍력입니다, 여러분들. 대규모 단지에 대규모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는 바로 이 풍력이기 때문에 약간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풍력 에너지입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주요 뉴스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러시아 지금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굉장히 지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실 거 맨 마지막에 EU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400조 원 투입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뭐 이런 내용 우리도 알 수 있는 건데 눈에 띄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풍력 에너지 아직까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국내 포커스를 담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약간 제한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기사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인천하고 전남. 자, 일단은 정부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제 다양한 풍력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전담 기관을 지금 추진했는데, 인천시가 추진하는 지금 이제 풍력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무려 18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풍력 에너지에 어느 정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종목은 뭐냐면요, 매출 비중 중에서 지금 이제 유럽발, 미국발 매출 비중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투자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지금 유럽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이제 순환매 돌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체크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풍력 대표 종목들이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좀 많이 잘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약간 말라 있는 상태고, 추세가 대부분 다 지금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 추세가 꺾일 만한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일단 사실 이 풍력 같은 경우는요, 인플레에 사실 약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철강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철강 가격이 약간 소폭 하락세인 점,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풍력도 풍력이긴 하지만 사실상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가 전 좀 중요한 것 같고, 유럽발 매출 비중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실적 기반해가지고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예, 그 국제 유가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내 주가가 그래 좀 연동되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120달러 선이었던 지난 6월 달에는 뭐 풍력주도 상당히 흐름이 괜찮다가 최근에 이제 95불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꺾였는데요. 뭐 유가하고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되는데 뭐 앞으로 뭐 유가 추이하고 어떻게 뭐 생각하고 네, 있습니까? 약간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가, 그러니까 기름 자체도 에너지 분야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유가 시대가 올라감으로써 당연히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풍력 에너지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사실상 풍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게임주 가져왔을 때는 인플레에 강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인플레에 약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섹터에 비해서 하락폭이 컸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는 아까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과대낙폭 섹터에 좀 포커스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근데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좀 지금 타임에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효율성 측면에서 풍력이 제일 좋다라고 태양광 다음으로. 태양광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네. 여기 그 기본 중실님께서 CS 윈드 대 삼각 M&T 네.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인데 아직 확실한 수급 및 FOMC 앞두고 추세 하방이 계속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3개 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별점을 좀 높일 수 있는 코멘트가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 종목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풍력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이제 종목 선택 팁 중에 하나가 영업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을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안 됩니다, 진짜. 딱 두 종목 정도 나오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비중에서 유럽 비중이 어느 정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풍력 에너지 어떤 종목인지 듣기 전에 저희의 별점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보여주시죠. 자, 야, 다음 주 너무 상한가네. 하시는- 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개 주셨네요. 아니 저는 일부러 전략적으로 잘 가라고 드린 거고 일단 두 개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사실 성장성은 사실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풍력주를 중장기로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제가 별을 많이 뺐어요. 왜냐면 지금 대표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뭐 장대 음봉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지지선이 최근에 무너졌거나 아직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잘 안 보여서 예. 지금 접근보다는 조금 지지선 만들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저는 별 3개를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수 매니저님은요? 네, 저도 뭐 박철순 매니저님하고 뭐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들 보니까 아직 그 바닥이 형성이 확인 안 됐고요. 뭐 수급도 최근에 매도세가 좀 더 계속 이어지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올 때, 뭐 그때 같으면 별점을 좀 더 드리겠는데 지금은 좀 이제 경계하는 의미에서 한 2개 반 정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들어왔는데 별점을 지난주에 VTGMP 너무 높게 줘가지고 안 갔다고 제 탓을 하길래 이번에는 호되게 제가 명반골 올라가라는 의미에서 하나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속마음도 그래요. 하나에서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게 왜 절 보고 얘기했어요? 저쪽을 보고 얘기했어요. 미안해서 못 보겠어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진짜 뭐 아까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거래량이 아예 말라버려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뭘 가장 매력적으로 뭘 먼저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 약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송윤 매니저님의 철강주가 아니죠. 풍력주입니다. 풍력주 탑픽 힌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매출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 60%가 일단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 풍력타워 점유율 16%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풍력 관련주 잠시 후에 송윤 매니저의 종목 공개하도록 하고요.
엔터 한번 가볼까요? 네. 박철수 매니저님의 엔터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한번 PT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가 최근에 이제 그런 재고 부담, 금리 부담에서는 좀 자유롭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지난주에도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왔는데 오늘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왔더니 이게 뭐 PT 만들기 좀 귀찮아서 만든 거 아니냐, 이번 또 주제를 가져온 거 아니냐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주에 엔터테인먼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요. 수급이 전반적으로 타 섹터들에 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주가도 지난주보다 조금 더 지지난주부터 이제 저점 만들고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추세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사이에 뭐 펀더멘털이 바뀌거나 성장 모멘텀이 바뀐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추세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매크로에 굉장히 자유로운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잖아요. 방송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는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이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보실 텐데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은요. 일단 가격 전가가 되는 산업들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격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인 가격 전가가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지금 시장의 문제인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 전가가 용이한 이유는요. 자, 우리가 보통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가수들이 많은 소속사들이 많죠. 그런데 이 충성도 높은 팬들로부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충성도 높은 팬덤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해서 내가 만든 뭐 앨범이라든지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올려도요. 이 팬들이 산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앨범이 조금 더 가격이 올랐다고 과연 안 살까요? 저라면 살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판매 가격을 높이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에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매년 기획사의 앨범 판매량을 보면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 팔리면은 앨범이 계속 증가를 하지 않겠죠, 판매량이. 그런 상태에서 출고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섹터가 지금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콘서트 가격도요,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회차가 지금 거듭될수록 이 콘서트 티켓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싸서 나 못 갈 것 같아 라고 할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표 아티스트들은요. 전석 매진이 조기에 달성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콘서트 쪽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들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지금 현재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굿즈도 마찬가지예요. 뭐 티켓도 올렸고요. 앨범 가격도 올렸는데 굿즈도 올렸어요. 응원봉도 굿즈 중에 하나죠. 이 응원봉도 이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팔린다. 그리고 순양봉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재무 상태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랑 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단기 리스크 요인이 뭐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제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됐던 게 다시 제한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걸로 수혜를 받았던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2020년도에 코로나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이후에 학습 효과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이 매출처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회사로 이제 강한 섹터로 바뀌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봉쇄 가능성은 지금 현재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정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봉쇄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우려감은 좀 더 낮추셔도 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거리두기가 실제로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엔터테인먼트는 과거에 이미 코로나 때문에요. 이 매출, 떨어진 오프라인 매출을 어떻게 살려볼까 하다가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온라인 매출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온라인 매출만으로도 매출이 훨씬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거기에 지금 오프라인 매출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게 이 섹터인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거리두기가 강화되더라도 온라인 콘서트로 이미 매출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팬덤 증가가 이미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IP 수익으로 대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렇다면 강화가 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지금 콘서트, 온오프라인 콘서트의 어떤 흐름을 보면요.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코로나가 좀 더 확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타격을 안 받고 있다는 거죠. 통계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리고 또 기업별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BTS 군입대 이슈가 있었는데 이미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이 많이 됐죠. 근데 약간 조금 하이브에 대한 불안 요소는 뭐냐? 일단 BTS가 군입대 전에 이제 월드 투어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빠져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좀 남아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블랙핑크 컴백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것도 약간 사실 YG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블랙핑크가 가장 또 이 회사의 주력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지만 다행히 7월 초였나요? YG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3분기 때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앨범을 발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월드 투어는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자, SM도 매각 이슈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일단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 부분은 좀 생각 안 하시고요. 지금 현재 SM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출은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늘고 있는지 지금 현 사업에만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각 이슈는 좀 나중 문제일 것 같으니까요. 이 리스크 요인도 조금은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사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크게 걱정할 요소는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실제 회사별 앨범 출고가가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작년 2021년도까지 대부분 다 최근에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앨범 출고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콘서트 티켓 가격도요 계속 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팬들이 안 사지 않습니다. 공연을 안 보러 오지 않아요. 결국은 전석 매진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콘서트 티켓 가격이 오르는 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콘서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요. 이것도 미리 보여드렸었는데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추가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다음 장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빨간색인가요? 아, 네. 그래서 자, 슈퍼주니어 세븐틴, 뭐 TXT, SM 타운, NCT 127, 그다음에 뭐 NCT 드림 모든 지금 우리나라 주력 아티스트라고 알려진 인기 많은 가수들 계속적으로 추가 콘서트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리두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왜? 계속 잡히고 있어요, 일정들이. 다 이 일정들은 전부 다 매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쪽에서 기대감을 더 가져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도 이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업데이트가 된 거죠. 지난주에는 약간 저점 찍고 조금 올라왔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이제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다음 주까지 이 추세 한번 관성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실제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보면요.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매크로 변수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이 좀 강한 섹터다라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글로벌 팬덤 기반의 어떤 IP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거리두기가 강화돼도 이런 쪽에서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힘이 있는 섹터다. 자, 세 번째는 아티스트들이 기존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뭐 트와이스라든지 잘하고 있지만요. 뭐 NCT라든지 있지라든지 모든 지금 신인 아티스트들이요 엄청나게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면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팬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있는 가수들에만 기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K-팝의 어떤 캐파 상승을, 캐파 증가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온오프라인 공연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잡힐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오프라인 이런 콘서트에 대한 어떤 추가 일정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인플레 비교적 강한 섹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막 엄청 올랐던 폭에 비하면은 굉장히 소폭이긴 하지만 네. 약간 이제 일부 원자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폭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졌을 때 지금 이제 엔터주에 어떤 이렇게 큰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지금 이제 저번 주랑 섹터가 똑같으신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댓글창 보고도 저도 종목이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라든지 지금 이제 국제유가에 비교적 자유로워가지고 반등폭이 컸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조정 올 시기는 아닌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 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엔터주의 조정. 엔터주 지금 네. 아직은 사실
실적 성장률을 보면요. 사실 아직도 갈 길은 좀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최고가까지 보기에는 중간에 꺾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전고점까지는 일단은 빅4 같은 경우는 한번 배팅 해볼 만하지 않나. 지금 일단은 수급들이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추세도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어떤 펀더멘털 측면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사실 다음 주 구해줘 다음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상수 매니저님. 예, 뭐 저도 오늘 엔터를 가져볼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뭐 최근에 그 뭐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를 보면 2분기는 물론이고 하반기에도 거의 뭐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엔터라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많은데 우리 투자할 때 좀 네. 유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할 유의할 점. 질문이었는데 얘기가 다 너무 좋아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뭐냐. 제가 지금 봤을 때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타 섹터 대비해서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떤 섹터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사실 엔터 쪽만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드릴 때 전고점 좀 직전에 잡아드린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왜냐면은 전고점 전에 미리 저항 나올 때 못 팔까봐 회피성 물량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좀 잡으실 때요. 좀 짧게 해서 전고점 정도를 잡으시고 그때는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좀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다시 눌림 나왔을 때 대공가는. 그래서 지금 사실 대표적인 4개 정도의 뭐 가수 전문 기획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볼만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약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BTS 관련된 문제만 좀 제외하면 네,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RRR님께서 박재수 매니저는 저번에는 JYP였는데 오늘은 YG면 별점 반개, 별똥별 반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최이지님께서 있지 언급 3번 90% JYP. 네. 네. 오늘 이제 앨범이 나왔거든요. 오늘 앨범 나와서 네. 있지 어떻게 좀 직접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아티스트예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다 좋아합니다. 사실 K-pop 아티스트. 네. 비즈니스적인 관점인 거죠. 예. 주식 관점입니다. 주식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충실님께서 코로나는 둘째 치더라도 다음 주부터 소녀시대,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3대 빅 걸그룹 소식 등으로 별 4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별점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별점 공개해 주시죠. 야, 이거 엔터는 다음 주 무조건 간다고 봐야겠네요. 4개, 4개 반, 5개입니다. 저는 엔터가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요즘엔 좀 이슈 잡고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 장세인 거 제작진에서 지금 다음 주에 폭망이라고 제가 5개 들었다고. 저도 그게 제일 지금 큰 악재인데. 너무 서운하네. 좋게 와서 좋게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이슈도 있고 최근에 이제 금리 부담이랑 재고 부담에서 좀 자유로운 특히나 이제 FOMC가 25일, 26일 다가오면서 그렇죠. 오히려 100bp에 대한 그런 우려는 더 커질 텐데 목소리가 그런 부분에서 엔터가 좀 자유롭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확합니다. 5개 네. 드렸습니다. 별이 5개. 4개 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도 5개 드리고 싶었는데 네. 뭐 다음 주에 또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요즘 워낙 뭐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한 그쵸. 1개 정도 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재수 매니저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힌트 한번 들어보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중에 개별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운 회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주력 아티스트 본격 활동이 시작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획사에서 아티스트들이 몰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어떤 종목일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서로 협의 안 해요? 어떻게 막 이번 주에 이번 달에는 우리 누가 합니다. 해요? 네, 합니다. 앨범 순서는 원래 합니다. 실제로 또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시기도 하니까. 왜냐면 앨범이 출시돼서 뭐 예를 들어 음원 사이트에 등록돼 있는 그 날짜도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그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으면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도 있죠. 서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네. 왜 근데 이렇게 몰려서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컴백 날짜는 겹치지 않습니다, 절대. 알겠습니다. 자, 진정성이 좀 느껴졌죠? 네, 엔터. 처음 알았습니다. 네. 별 6개 드리고 싶어요. 진정성 느껴져서. 됐다.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박찬수 매니저의 엔터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성수 매니저님의 반도체 기판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좀 설렘과 기대감을 주는 기판 얘기, 다음 주 왜 갈 것 같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다음 주에 기판, 영어로는 PCB가 갈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이제 기판을 주목해야 되는지 다음 장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좀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래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믿을 만한데요. 네, 기판 관련주들은 지금 보면은 뭐 2분기에 호실적이 좀 예상되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경신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뭐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종목들, 아무리 시장의 변동성이 크더라도 뭐 이겨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기판은 그래도 이런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구간에서는 좀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데이터 센터나 뭐 5G 통신, 자율주행 같은 전방 수요의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기판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고성능 그 IT 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판 쪽에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IT 뭐 가전이나 뭐 스마트폰의 뭐 수요 감소에 대한 이런 좀 우려감도 있는데요. 뭐 이와는 다르게 어느 좀 성장이 확실한 쪽에 어느 수요가 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판주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판 이렇게 좀 수요는 느는데 계속 면적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층수가 확대되고 있고요. 좀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많은 그 IT 기기들이 경박 단소화, 그러니까 크기가 좀 작아지고 얇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좁은 공간 안에 많은 그 용량을 채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면적이 커지고 층수가 확대되고 미세화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공정을 하다 보면은 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좀 높아지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계속 뭐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요는 증가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도 좀씩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타이트한 수급으로 인해서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IT 부품 대비 추가적인 이익 상향 과정이 있고요. 특히 일부 그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증설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증설로 인해서 추가적인 실적이 계속 나올 거다, 이런 좀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할 때 기판주들은 IT 내에도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판은 뭐 칩과 기판의 연결 방법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선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볼 형태의 범프로 연결하는 플립칩 방식인데, 자, 기존에는 이 와이어 본딩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에 칩을 연결할 때 이런 그 선으로, 전선으로 연결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에 그 선들이 한번 튀어나오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에 그 많은 그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볼 형태의 범프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 칩 밑에 이렇게 공 모양으로 다다다다닥 연결하다 보니까 많은 그 입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 요만큼 튀어나온 부분이 줄다 보니까 한정된 면적 안에 많은 칩을 또 실장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판 업체들은 이런 플립칩 방식으로 많이 생산하는데, 지금 보면 중국 업체들이 와이어 본딩 방식을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는 높은데 중국 업체들이 진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중국 업체들이 이런 볼 형태의 플립칩 방식으로의 진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런 그 기판의 크기와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판 크기를 보시면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크기인데,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이나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기판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기판 크기 큰 만큼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 높이가 나오는데, 이제 적층, 층수도 계속 높아집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 이제 고성능 그 부품을 이제 장착하다 보니까 PC 대비 서버를 보면은 훨씬 더 높이도 좀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판의 면적과 높이가 높아지면서 그만큼 기판 업체들의 그 수익성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기판 업체들은 이런 신규 고객사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애플이나 뭐 구글, 아마존, 뭐 테슬라 같은 이런 그 IT 업체들이 직접 이제 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설계업체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네, 외주를 많이 좀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자, 근데 뭐 최근에 자체 칩의 설계가 늘다 보니까 이런 기판 업체 쪽에 또 개별로 네, 계약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자, 그만큼 네, 신규 고객사가 증가하고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DR5로의 전환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뭐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이제 서버, PC 쪽에 관련된 그 CPU가 이제 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DDR5의 전환이 좀 가속화되면은 DDR5는 DDR4 대비 네, 이제 20-30% 정도 네, 칩 사이즈가 커지고요. 그만큼 또 이제 네, 수요가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정된 그 면적 안에 이렇게 DDR4 같은 경우에 칩 크기가 커진다. 네, 그 점은 앞으로 기판의 네, 수요 증가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DDR5의 전환은 특히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특히 IT 업계 내에 또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또 수혜 기대감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종류별 출하량 추이가 쭉 나와 있고요. 특히 FC BGA나 FC CSP, 그러니까 네, 서버나 네, 스마트폰에 쓰이는 네, 플립칩 쪽의 네, 기판이 네, 두드러진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 참조하시고요. 네, 제가 좀 감기에 걸렸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제가 안 그래도 병원에 가니까 코로나 걸린 지 석 달 지나면 검사를 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음성이 나와가지고 다행이다. 걱정을 해줍니다. 진짜 다행이네. 어쩐지 코가 좀 맹맹하다 싶었는데. 예, 코가 목이 좀 잠기는데요. 예, 네, 좀 양해 다행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FC, BGA 앞에 보면 FC가 뭐냐면 플리치 방식입니다. 플리치 방식의 네, PC와 스마트폰 쪽에 이런 수요가 있어 늘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수요가 늘니까 그 FC BGA 쪽에 있는 업체들이 네, 이제 증설 투자 계획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삼성전기나 LG노텍, 대덕전자, 코리아스키트 쪽에 이런 네, 뭐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더 수요가 견조하고 어느 정도 좀 확실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또 투자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네, 업황은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네, 호황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연한 색깔이 수요고 네, 하늘 색깔이 공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요는 상당히 높은데 공급은 아직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부족한 네,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쇼티지의 강도도 계속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이 점은 그만큼 업황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그럼 관련주들의 실적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글로벌 기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과 합산 시가총액 추이가 쭉 나 있고요. 특히 네, 올해부터 이제 2024년까지는 이런 네, 뭐 영업이익률 계속 올라가고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시가총액이 약간 좀 꺾였습니다. 일단 뭐 매크로 환경 때문에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 좀 조정이 나왔고요. 최근 좀 밀렸는데 어느 정도 좀 네, 트레이딩 측면에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기대되는 구간이고 네, 기판 관련주들은 뭐 중장기로도 계속 좀 투자하셔도 무방한 섹터니까 네, 그 점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로나 아까 의심 딱 하니까 손살에 치면서 바로 음성이라고 해버립니다. 자, 질문 어떻게 할까요? 짧게 가겠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외국인들이 좀 약간 수급이 좀 빠지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뭐 큰 영향은 뭐 없겠죠? 예, 뭐 최근에 보면 연기금은 계속 좀 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외국인도 뭐 계속 뭐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는 않을 거고 네. 일부 좀 올랐으니까 약간 좀 차익하고 다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오늘 보니까 뭐 기존에 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는 종목 쪽에 또 외국인 수급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좀 들어오고 또 이쪽으로도 순환매도 돌고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종일 매니저는? 저는 기판 쪽을 지금 이제 굉장히 좋게 보는 편은 아닌데 지금 이제 사실상 전방 수요 지금 이제 악화 우려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약간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많더라고요. 종목 바이 종목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본 종목들은 되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렇다 할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케바케일 것 같은데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가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지금 사가지고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둘 중에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단기로도 뭐 추가적인 뭐 반등은 좀 기대되는 뭐 그런 구간이고요. 뭐 중장기로는 앞에서 봤지만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뭐 좋은 업황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좀 길게 보셔도 뭐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후년까지? 내후년? 예, 뭐 내후년까지 수급 상당히 타이트하더라고요. 야, 알겠습니다. 네. 은결님께서 채팅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삼전 하이닉스 움직이면 다음은 소부장 차례겠죠.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면 그동안 보면은 먼저 대형적 움직임 하면은 소부장주들도 같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고요. 예. 일단 뭐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오늘 그래 좀 긍정적인 흐름 보였으니까 좀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저희 별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의 별점은요, 요겁니다. 3개, 3개 반, 3개 반. 오, 대부분 다 기판은 요거보다 높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살짝 의외는 있네요. 어느 측면에서. 일단 뭐 오늘 삼전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만 TSMC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 사실 3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침하셔가지고 반 개 더 드렸는데 약간 종목 바이 종목인데 네, 단기적으로는 한번 튈 수 있는 섹터긴 예. 하다라는 관점에서 3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요. 저도 일단은 이 기판 쪽 워낙 좋아하는 섹터다 보니까 일단 4개, 5개 드리려고 하다가 이 종목별로 굉장히 이게 저는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몇몇 아까 FC, BGA 말씀하실 때는 그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런 게 좀 떨어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작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기감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반을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바이 종목이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바이 종목이라고 하니까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힌트 보시겠습니다. 네, 뭐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증설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FC, BGA 관련주인데 네, 가파른 성장도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따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기판 관련주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 이제 자리로, 어이구, 분주하네요. 예, 예. 아이고, 막 마이크 떨어지고 난리 났네요. 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엔터, 풍력, 그리고 PCB 얘기를 해봤는데, 자, 결국은 이제 종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 왜 갈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전해드렸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송률 매니저의 풍력 종목부터 바로 한번 가보죠. 예, 여러분들 아까 채팅창에서 다 맞추신 것 같아요.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사실상 우리나라 풍력 에너지 관련주면요 몇 개 되지 않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업 실적을 이어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가지 중에 우리가 체크해볼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약간은 풍력 산업 전체적인 턴어라운드인데 지금 이제 8월 초에 지금 이제 글로벌 풍력 터빈사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뿐만이 아니라 신규 수주 결과도 이때 발표가 되는데 이때 조금 이제 풍력 산업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떠한 이제 지금 이제 실체가 좀 나올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꼭 한 번은 체크해봐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 풍력 섹터 같은 경우는요 인플레에 약한 섹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전력 가격 상승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의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유럽 풍력 발전 투자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매출의 약 한 60% 가량이 유럽에서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또한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 매출액이 약 한 3천억 가량 됐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약 2조 원 가량 지금 이제 매출액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하는 기업이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윈드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지금 이제 전저점 부근인데요. 일단은 매수가 밴드 잡아드리면 45,600원부터 44,850원. 목표가는 약 한 10%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 풍력 쪽에서 종목의 선택, 송률 매니저님의 선택은 CS 윈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님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판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제가 선정한 기판의 그 탑픽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네, 뭐 대덕전자는 뭐 국내에서 FC, BGA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업체 중 하나인데요. 네, 뭐 대덕전자 외에도 삼성전기가 있는데 뭐 삼성전기는 PC와 서버 쪽에 이제 중심의 반면에 대덕전자는 전장과 가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대덕전자는 2분기에 산에 좀 좋은 호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FCBGA 매출 증가를 동반한 반도체 패키지 쪽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저수익 사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고수익 사업에 전환을 했고, 이뤄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FCBGA 쪽에 이 라인이 지난 4월에 가동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7월에 이제 풀가동 체제에 들어갔는데 하반기에 관련된 매출액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대덕전자의 FCBGA는 그 CPU가 아닌 AI 인공지능 칩에 대응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제조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수율 확보 용이하기 때문에 양산 초기에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FCBGA 시장의 확대로 국내 패키지 기판 업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증설을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740억 원에서 올해는 2,050억 원, 내년에는 2,700억 원으로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총은 1조 4천억 원으로 올해 예상이익 대비 7배 정도 수준이고요. 이런 구조적인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동시에 부각될 종목인데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가격으로는 27,200원에서 27,85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1,500원,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의 기판 쪽 종목은 대덕전자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철수 매니저님의 엔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또 JYP. 네, 이미 똑같습니다. 지난주와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는 거의 유사한데 일단 수급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추세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드렸던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재도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 수익권이실 텐데 익절가를 좀 올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개별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부분인데 트와이스가 사실 가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계약, 전원 다 재계약을 하면서 일단 개별적인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드디어 이찌가 오늘 이제 컴백을 했는데 선수문 그 주문량이 72만 장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26만 장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앨범 주문이 지금 밀려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역시 실적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이제 10월부터 시작해서 미주 8개 도시 투어가 시작이 되는데 역시나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고요. 마지막 실적 및 그리고 저평가 매력인데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분기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92% 그리고 246%까지 크게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춤형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12개월 포워드 PR로 보면요. 코로나 이전보다 아직도 쌉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는 그거만큼 많이 올라오지 못한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매수가는 먼저 53,900원부터 55,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역시 동일합니다. 1차 59,000원, 2차 65,000원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끌어올리겠습니다. 53,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도전하는 JYP 엔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JYP 그리고 CS 윈드, 대덕전자까지 어떤 종목이 잘 갈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다음 주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강성호 아나운서와 함께 세 분의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3인 3색의 코너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율 매니저의 이번 주 핫 종목부터 갈 텐데요. 임민소 아나운서의 어떤 종목인지 설명부터 들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수지면 상한가 시즌2 스페셜 이번 주 핫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7월 첫째 주 오락가락 투자자들과 밀당을 주고받았던 한 주였는데요.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한 달 만에 6만 전자로 회복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에서 4.35%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날 발표됐던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호전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을 쓸어 담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더불어 반도체 전망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소식으로 연일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진원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목요일에는 무려 26%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3.03% 오른 15,30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임상은 오는 8월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매니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항공주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때문에 13일 대한항공은 4.6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공주와 여행주의 기대 심리는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아시아나와의 합병 소식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의 전망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경기 침체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하나금융지주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추이를 보이면서 하나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금융주들이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은행업이 공적 기능에 대한 강화 부담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이익 모멘텀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더불어서 금융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영우 효과를 보고 있는 지니뮤직 소식입니다. 동사의 중간 지주사인 KT 스튜디오 지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공동 제작에 참여했는데요. 최근